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발음 어순 마스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강 오늘은요, 발음 체계 및 발음을 잘하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학습할 때는요, 학습지를 보면서 수업을 듣는 건 맞지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여러분들 학습지보다는 저를 보고 진짜 필요할 때 잠시 하신다거나 혹은 이 강의를 2번 들으시면서 다음번에 학습지에 표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을 들으실 때는요, 무엇을 준비하면 좋냐? 2가지를 준비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구글 번역기 혹은 여러분 팝하고 번역기를 가지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어플로 가지고 있으시면 좋아요. 그럼 거기 안에 음성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종에 따라서 음성 인식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다 구글 번역기와 팝하고 번역기를 다운받아서 어떤 게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 것 중에 베트남어 한국어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면요,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발음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거울 같은 걸 옆에다 두면서 이렇게 앞에다 두고 자기의 입모양을 보면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 입모양, 제가 또 아주 입이 커요. 그래서 제 입모양을 잘 보면서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 집중해 주시고요. 수업 후에는 꼭 복습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OX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어 발음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 그냥 채팅창에다가 편하게 O인지 X인지 바로 그냥 때려 맞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베트남은 단일 민족이다. 롱하이사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베트남어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둥이라고 하면요, 맞다라는 뜻이고요. 싸이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둥하이사이. 둥이에요? 싸이에요? OX로 그냥 남겨주시면 돼요. 뭘까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 다민족 국가죠. 베트남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총 54개의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53개의 민족이 소수 민족이라고 해서 영덕대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3개의 소수 민족은요, 베트남의 전체 민족 인구수 중에서도 한 80%의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민족은요, 끈족이라고요. 낑, dân tộc 낑이라고 해서 낑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낑족이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우게 되는 이 베트남어는 이 낑족이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53개의 민족은 어떤 언어를 쓰냐? 소수민족어를 씁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 소수민족어를 이해할까요? 못 이해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정말 여러분 다른 나라의 언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소수민족 분들도 이제 요즘은 표준어를 계속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베트남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해할 수 없다. 어쨌든 베트남 사람들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배우는 그 언어는 뭐다? 낑족의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베트남은 한자를 사용한다. 즈으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의한, 이게 한자라고 하는데 한자를 사용한다? 한자로 적어주면 베트남 사람 이해를 한다? 농하이사이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농하이사이 뭐예요? 여러분 모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베트남어는 한자 베이스가 맞긴 해요. 중국의 영향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단어들 보면 대부분 60%에서 70%는 한자 음을 가져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베트남은 배우거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뭐 베트남 사람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어느 정도 배운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씩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베트남 사람들 여러분 뭘 써준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않아요. 왜냐? 커리큘럼상 절대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한자 음을 사용하는 단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트남어를 하실 때 훨씬 더 접근하기 편해요. 그리고 한자를 많이 알수록 이후에 단어 외우실 때 훨씬 더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단어 하나하나 비슷한 한자 베이스의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는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보이시는 대로 읽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고 입 다무시고요. không khí
không khí, không khí, không khí. 공기가 뭘까요? không khí 입니다. 공기가 뭐라고요? không khí, không khí. 자, 우리는 지금 뭐를 마시고 있어요? không khí, không khí 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자, 비슷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남부로는 chuẩn bị, 북부로는 chuẩn bị, chuẩn bị.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chuẩn bị 라는 이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준비,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준비하다. 준비하다 뭐라고요? 준비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제 입모양 잘 보셔야 돼요. học kỳ 입니다. học kỳ 는 뭘까요? học kỳ 학기예요. 학기. 그래서 học kỳ 1 이렇게 숫자가 돼 있으면 1학기. học kỳ 2 하면 2학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해볼게요. 기숙사 아니고요. ký túc xá, ký túc xá, 키 아닙니다, 여러분. ký túc xá입니다. 뭐예요? ký túc xá 올려야 돼요. 기숙사예요. ký túc xá, 기숙사. 비슷하죠, 여러분? ký túc xá. 자, 그 다음에는 đông, tây, nam, bắc. đông, tây, nam, bắc.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덤, tây, nam, bắc 아니에요? đông, tây, nam, bắc. đông, tây, nam, bắc 뭘까요?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đông, tây, nam, bắc, đông, tây, nam, bắc, 동서남북, đông, tây, nam, bắc 이렇게 읽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자 음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단어들이 좀 있죠. 이렇게 베트남어가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 굉장히 좋은 언어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음 자체가 비슷한 그런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không khí, chuẩn bị, học kỳ, ký túc xá, đông tây nam bắc 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베트남어는 로마자로 되어 있다. 로마자라는 게 이제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자 베이스로 되어 있다. 롱마이사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롱 맞죠? 방금 전에 여러분 봤잖아요. 알파벳 같이 생긴 거. 그쵸? 그래서 베트남어는요. 알파벳 이 로마자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알파벳만 외우면 단어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것만 외우면 그냥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자 같은 거 어때요? 여러분 한자를 모르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어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영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지금의 베트남어는 베트남인이 완성했다. 자,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죠? 국어라고 하죠. 국어. 국어 한글이라고 표현하죠. 베트남의 국어를 뭐라고 하냐면 즈국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즈국어라고 해서 얘 말대로 국어라는 뜻입니다. 국어. 베트남의 현재 국어는 베트남 사람이 완성했다. 롱하이사이. 자, 여러분 아닙니다. 자, 여기서가 진짜 중요하고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그 생각을 완전 회로를 다르게 잡아 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서 첫 번째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베트남어는 그 전에는 문자나 글자가 없었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베트남어 프랑스 카톨릭 신부인 알렉산드로 드 로드라는 신부님께서 만들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에도 베트남어는 베트남어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는 어땠죠?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이두문자라고 해서 중국어를 우리나라식으로 갖고 온 이두문자를 사용했죠. 똑같이 베트남도 이분께서 알파벳으로 이걸 정형화해서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것처럼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베트남은 중국어 베이스를 베트남식으로 만들어서 쯔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쯔놈이라는 걸 베이스, 즉 중국어를 베이스로 가져갔었어요. 그러다가 이후 이 프랑스 신부님인 알렉산드로 드로드 신부님께서 지금처럼 알파벳화, 로마자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프랑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프랑스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어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잘 볼게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못해도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투고로 읽어요. 투고. 투고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로 읽으실 거예요? 티귿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투고로 읽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카페라고 읽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카페라고 읽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여러분은 뭐 이런 걸 읽으면 concentrate 해서 얘를 모두 다 뭐야? 크로 읽어요. 키읔으로 읽어요. 키읔으로. 그쵸? 카페, concentrat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게 된단 말이에요. 영어로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을 싹 다 버리시고 무조건 프랑스어 베이스, 베트남어는 뭐 베이스다? 불어 베이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베이스요? 불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는 걸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로 생각하다 보니까 카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카페라고 하잖아요. 카페. 근데 불어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카페예요. 카페입니다, 여러분. 카페가 아니라 카페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쌍기역이에요. 크가 아니라 쌍기역입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카페요. 카페.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카페. 자, 페 안 되고요. 윗니빨을 아래 입술에 이렇게 놓고 페, 카페입니다. 쌍기역이에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얘가 F 발음으로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카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C는 크가 아니라 쌍기역이다. 불어 베이스. 자, 저도 불어를 못하지만 우리가 주댐무라는 걸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주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예요? 사랑합니다라는 프랑스 말로 사랑합니다를 우리가 주댐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댐 어때요? 얘가 쌍디귿이에요. 우리는 티귿으로 생각하지만 불어에선 쌍디귿이에요. 그럼 이거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토이가 아니라 또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읽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고 읽으셔야 돼요. 절대 얘는 쌍티귿 아니고 여러분 쌍디귿입니다. 뭐로 생각해야 돼요? 불어 베이스로 생각하셔서 또이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틀리시는 분들은 계속 틀려요. 나는 계속 틀렸었다. 그러면 지금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난 불어 베이스 생각해서 쌍디귿이라는 거 머릿속에 깊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어 베이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파리 가보면요. 파리에도 되게 뭐 동역, 그 다음에 서역, 그 다음에 뭐 남역, 남부에 있는 남쪽역,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동역, 뭐 북역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써요. 각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대. 그래서 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불어로는 역이란 뜻이에요. 기차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보면 사이공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이공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가 아니고 할 때 그 불어랑 똑같아요. 음이 이렇게 읽어요. 자, 이게 바로 베트남에서도 기차역입니다. 그럼 이거 뭐겠어요? 사이공역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지금 불어에서 온 거예요. 불어 베이스로. 그렇게 불어에서 온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그 역이 그럼 뭐라고 다시 한번? 가 역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기차 타고 뭘 먹으러, 기차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막 먹을 거 사가지고 기차에서 먹는 경우 진짜 많죠? 기차에서는 뭘 하는 게 진짜 꿀잼이냐면요. 기차에서 치맥 먹으면 재밌어요, 여러분. 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치맥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기차 여행 갈 때 친구들이랑 일부러 좀 긴 기차를 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4명이서 모여가지고 저희가 드라마나 혹은 이제 뭐 축구 경기나 혹은 이제 스포츠 경기를 틀어놓고 저희끼리 치킨을 먹으면서 치맥을 하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하면 무조건 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는 여기서 즉 닭이라는 의미입니다. 치킨. 그래서 저는 항상 를 가면 뭘 먹는다? 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거 읽을 때 어떻게 해요? 파리라고 읽죠. 파리. 우리나라 사람 파리라고 읽지만 프랑스는 어때요? 파히 이렇게 읽어요. 파히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 프가 아니라 쌍비읍입니다. 대부분 이제 불어는 다 어때요? 지금 다 보면 쌍비읍, 쌍디귿, 쌍기역.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예요? 쌍비읍, 쌍디귿, 쌍기역이요, 다. 그런 소리로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쌍음절로만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쌍음절로 소리가 난다를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읽을 때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파리를 갖다라고 하겠지만 베트남은 파리라고 해요. 파리. 아무도 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가 쌍 비읍이기 때문에 파리, 파리라고 읽게 된다. 얘는 뭐예요? 쌍 비읍 소리가 난다. 자, 그리고 베트남의 요 표현, 우리는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제 핸드폰에 이게 떨어지면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빈이란 표현입니다. 빈이란 표현인데 얘는 머리 핀 절대 이런 거 아니고요. 얘는 불어의 빌에서 온 단어로요. 얘는 배터리란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많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만 해도 무슨 말이에요? 에머이 이렇게 뭐 만약에 여러분 카페를 갔어요. 카페 리온 카페 커피를 마시러 가가지고 직원을 불러갖고 배터리가 없으니까 충전해달라고 하고 싶을 때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빈 이렇게만 해도 대충 알아들어요. 배터리가 없으시구나 이렇게 빈 이렇게 불어 베이스로 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지금 보면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어땠어요? 얘는 쌍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그리고 보니까 F가 PH와 같은 발음이었죠. 프 아니고요. 베트남어에는 피읍이란 자체가 없어요. 라는 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트 아니고 쌍디귿 라는 소리가 났었죠. 자, 얘 어땠어요? 얘가 기역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런 소리가 나면서 뭐였어요? 여기였고 하고 내리면 치킨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방금 전에 했던 것 중에 요거는 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쌍비읍으로 소리가 나서 파리가 아니라 파리라고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빈이라고 음을 얘기했던 거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 뭐 베이스로 생각해야 된다? 불어 베이스. 영어 머릿속에서 빼시고요. 불어 베이스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베트남어는 성조어이면 육성조어 있다. 롱하이사이.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좀 어렵죠. 베트남어가 성조어예요. 자, 여러분 성조어라는 건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모든 음이 그 나라의 모든 음은 이 6개 안에서밖에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레미파솔라 시라는 음이 있다고 쳐요. 만약에 어떤 나라의 음이 도레미파솔라 시까지의 음으로만 하면 모든 음은 피아노처럼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도미솔 이렇게 가야지 도미솔 이렇게 음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피아노 칠 때 이렇게 되지 않죠? 피아노는 절대 도미솔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무조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밖에 안 가죠. 그러니까 이 육성조라는 음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음 없어요. 그냥 무조건 6개 음에서밖에 안 간다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성조를 제대로 하셔야지 여러분 베트남어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는 평음, 이렇게 성조가 없는 거를 성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무성이 아니라 마라는 평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후에 제가 천천히 또 제가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성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거 저랑 같이 하면 발음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마음 편하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성조가 왜 중요한지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성조가 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없는 것보다 평성이더라. 그래서 이 정도 음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까 이렇게 가야 돼요. 까 아니고 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까 하면 뭐예요? 바가지를 까라고 해요. 바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가지. 그래서 까 이게 바가지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까
하고 올라갔죠. 성조가 있죠, 여러분. 성조는 항상 모음 위아래로 쓰는데 까 하고 올라갔죠. 자, 어때요? 생선이. 여러분 생선은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그러니까 물고기 생선을 뭐라고 한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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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덩굴류. 여러분 덩굴류의 그런 식물들 뭐가 있어요? 토마토, 가지 얘네들이 다 어떤 식물일까요? 덩굴 식물입니다. 덩굴 식물. 이런 덩굴 식물들을 날 때 어떻게 나죠? 주렁주렁 열매가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그러니까 음이 내려가죠. 까, 까. 여러분, 이렇게 이러신 분도 있어요. 까. 이게 아니라, 까. 음이 내려가야 돼요. 까.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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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까까 이렇게 해서 뭘 얘기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알파벳 그래서 절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초급 분들 있죠. 중고급 분들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실력이 쌓아진 상태에서는 뭐 간혹 그냥 귀찮으면 친구들이랑 카톡할 때 베트남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뭐 성조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성조 안 쓰고 그냥 대충 칠 수도 있겠지만 초급자가 절대 하면 안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꾸 뭔가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조 빼먹고 그냥 안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여러분, 여러분이 성조를 빼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꽃게를 얘기해야 되는데 개, 왈왈 짖는 개를 쓰는 거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절대 안 됩니다. 성조는 무조건 제대로 외워요. 그럼 언어를 외울 때 되게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성조 하나의 뜻이 달라지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왜 안 외워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외울 때 자꾸 이렇게 외워요. 얘는 성조, 노래인 거예요.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 이렇게 외우죠?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까까까 하면서 쓸 때마다 까까까까까까까까까 이러면서 외워야지 외워집니다. 자, 두 번째도 볼게요. 이것도 보면 마마마 나오죠? 마 나와요. 마가 귀신이에요. 마가 귀신인 거예요. 귀신. 그죠? 그 다음에 엄마 우리 엄마 하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마 이게 엄마예요. 엄마 하고 올라요. 근데 이런 거죠. 아 그런데 할 때 우리 어때요?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마 그게 그런데예요. 벗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however 그쵸? 그래서 마입니다. 마 뜻이 완전 달라지죠?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꼭 끝나고 나서 그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여러분 켜가지고 소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띠태요. 6번째입니다. 베트남에도 존댓말이 있다? 롱마이사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베트남에도 존댓말이 있다. 자, 세상의 모든 나라엔 이렇게 그러니까 존댓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있는 나라는 한국어뿐이에요. 경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존댓말은 없어요. 경어는 있어요, 여러분. 존댓말은 없어요. 그래서 경어, 예의 바른 언어. 저랑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 저랑 공부하고 되게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완전 바일랭고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어 한국어를 그냥 원어민처럼 둘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언어의 그 뉘앙스 차이를 그냥 몸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의 없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예의 없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감사, 고맙 이렇게 여러분은 되게 저한테 예의 있는 줄 알고 막 하는데 저한테는 사실 이렇게 하고 고맙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어를 잘 써야 돼요. 경어를 쓰는 거는 예의 있는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예의 있는 표현을 쓰려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주어를 써야 돼요. 자, 봐봐요. 여러분, 식사하세요. 얼른 진지 잡수세요. 지금 누구요? 할아버지 얼른 진지 잡수세요 라고 굳이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얼른 진지 잡수세요. 즉 주어가 없고 그냥 진지 잡수세요만 얘기해도 뭐예요 지금? 존댓말이자 경어입니다. 근데 베트남은 그런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있긴 있죠. 조금 더 예의 있는 표현은 있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어를 안 넣고 그냥 뭐 표현을 쓴다? 좀디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그냥 아예 예의 없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베트남어는 기본적으로 뭘 꼭 기억해야 돼요? 주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를 하고 나면 진짜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 베트남 사람 얘기할 때 되게 예의 있는 베트남을 배웠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예의 있는 표현을 쓰고 말을 예쁘게 하셔야 돼요. 뭘 써야 된다? 주어. 두 번째 뭐냐? 호칭입니다. 호칭. 베트남이란 나라는 호칭 매니아예요. 정말 호칭 매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칭을 앞에다도 붙이고 뒤에다도 붙이고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좀 친근하고 예의 있게 쓰려면 막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저를 불렀죠.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제가 안녕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호칭 매니아예요. 호칭을 잘 쓸수록 베트남어를 잘한다는 뜻, 호칭을 잘 쓸수록 예의 있다는 뜻. 그래서 여러분 막 이런 거죠. 까먼, 신 까먼 다 별로 예의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신 러이는 뭐 그렇다 치고 신 짜오 좋아요. 아주 딱딱한 표현이에요. 베트남 사람 그렇게 쓰지 않아요. em chào chị, em chào anh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호칭 매니아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기초 이상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자들도 이거 못하는 사람 많으니까 여러분은 잘하실 수 있어요. 자, 7번째. 베트남에서 나이를 묻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 롱마이 사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런 거예요. 처음 만났어요. 민지님. 민지님 혹시 나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만났어. 만난 지 몇 분 안 됐어. 민지 안녕. 민지님 혹시 나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베트남에선 나이를 묻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은 계속 불편해요, 마음은. 그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교수님, 사장님, 부장님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팀장님 이런 표현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모든 그게 나이와 관계에 따라서 그냥 정해져요. 언니, 오빠, 동생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언니, 오빠, 동생이 어떻게 알아요? 나이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이를 묻는 건 어쩔 수 없이 호칭을 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이를 묻는 건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칭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제 베트남 발음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인 베트남이라는 언어는 이런 식의 문화를 갖고 있고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를 이해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베트남어 알파벳과 어떠한 차이가 있고 하나하나 음의 구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에는 베트남어의 단자음과 단모음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자음이라는 게 뭐죠? 가나다라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이게 자음이고 에, 이, 오, 우 이런 것들이 지금 모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얘네들이 다 단자음, 한 개로만 구성된 자음이자 한 개로만 구성된 모음입니다. 베트남에는 복자음과 복모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이런 것들, 이런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복자음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복모음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알파벳판은 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에서 베트남어는 어떤 게 없을까요? 이게 기본 영어 알파벳이거든요, 여러분. 영어 알파벳 판이에요. 베트남어는 이 영어 알파벳 판에서 없는 단어는 뭘까요? 바로 F, J, W, Z입니다. 베트남어에는 F, J, W, Z란 철자가 없어요. 여러분 수동적으로 지금 수업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뭘 질문했을 때 답 언제 듣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FJWZ라는 철자는 없지만 그것과 유사한 발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실제로 존재해요. 하지만 FJWZ란 철자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베트남 기업법상 기업의 이름은 F와 J와 WZ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업법상 그래요.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망이라는 단어는 판이에요. 판이라는 뜻이고요. tiếng Việt 북부로는 tiếng Việt 이라는 게 베트남어라는 단어고요. chữ cái 는 알파벳 파닉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hữ cái tiếng Việt 이라고 하면 베트남어 알파벳이란 뜻이고
망이란 단어까지 들어가면 알파벳 판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보세요. Bạn chữ cái tiếng Việt. Bạn chữ cái tiếng Việt. Bạn chữ cái tiếng Việt. bạn chữ cái tiếng Việt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어는 지금 이렇게 FJWZ라는 아이가 없는 대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더 있습니다. 베트남어는 영어 알파벳에 없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의 알파벳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하나하나 다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우리나라는요. 보통 음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자, 보세요. 가족 하면 어때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혹은 족 하면 어떻게 해요? 자음과 모음과 자음이, 즉 자모 혹은 자모자 이런 형태로만 음이 구성이 되는데 베트남어는 모음만으로도 단어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응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 의문문 중에 하나인 단어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그냥 모음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보통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 상황. 첫 번째, 모음 하나로 단어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자음, 모음이 결합된 형태, 세 번째는 자음, 모음, 자음이 결합된 형태로 주로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아라는 거는 단어입니다. 얘는 이제 의문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도 질문을 만들어주는 의문문 중에 하나고 라는 아이는 문장 끝에만 붙으면 무조건 다 경어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chào cô 라든가 cảm ơn em 라든가 cảm ơn cô 이런 식으로 문장 끝에만 붙으면 무조건 경어체로 만들어주는 어떤 아이입니다. 조사격의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알파벳 그냥 모음 하나만으로도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뭐였어요? 바까지 기억하시죠? 보면 어떻게 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그리고 여러분 신짜오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죠.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나의 음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만들어줄 수 있다. 한국어랑 별로 다르지 않아서 헷갈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베트남어 발음을 잘하는 꿀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입니다. 지금은 조금 여러분이 이 부분부터 좀 기록을 해놓으셔도 되고 혹은 조금 이따 복습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영상 보실 때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베트남어는 대부분이 장음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이걸 베트남 사람한테 시켜요. 만약 베트남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국어로요. 한국어로 xin chào, chào em, chào chị, chào anh 이란 단어가 안녕하세요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베트남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보면 끌죠 베트남 사람.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베트남 사람 무조건 이래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끌어요. 왜냐면 대부분 베트남어는 장음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도금에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볼게요. 요거는 남부는 껑, 북부는 요거. 자,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도금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M. 근데 얘는 장음이에요. 그래서 M. 이게 아니라 M. 입을 나중에 닫아요. 애가 긴 거예요. 모음이 대부분 긴 거예요. 장모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M. 빨라도 M. 이렇게 읽어요. M. 이렇게. 자, 이것도 컴. 아니고 컴. 자, 이것도 남부로는 껑이고 북부로는 건이거든요. 건 아니고 건. 이것도 라고 읽지 아무도 이렇게 읽지 않아요.
까 하고 길게 음을 뺍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장음, 그 중에서 즉 장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트남 하실 때요. 끊으면서 발음하면 절대로 자연스러운 억양이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길게 끈다. 길게 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베트남어에는 무성이 없습니다. 평성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트남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를 봤을 때 거기에 다 성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다 평성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동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베트남어를 봤을 때 성조가 없어요. 무성이 아니라 뭐예요? 평성을 유지해야 돼요. 자, 그럼 평성을 유지한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의 음을 눌렀을 때 도레미파 할 때 뭐 도레미미를 눌렀다고 제가 미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안에 미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도 여러분 봤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em ăn cơm chưa 얘는 원래 좀 음이 원래 짧은 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em ăn cơm chưa 쭉 가죠. em ăn cơm ch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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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남부로는 em ăn cơm ch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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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평성을. 평소에 이거 있으면 된다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평성을 유지하는 것만 잘해도 훨씬 억양이 좋아져요. 꼭 잘 지키시고 평성 연습 계속 해야 돼요. 마 요거 연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도금에 의지하지 말되 도금을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금에 의지하진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아까 전처럼 이렇게 밑에 도금이 나오죠. 이 도금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도금을 보고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그게 갖고 있는 특성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도금으로. 하지만 도금을 정확히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도금을 정확하게 쓸 줄 안다는 말은 발음 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발음 체계를 완벽하게 한 번만이라도 이해해 놓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완벽하게 쓸 수 있잖아요. 다시는 헷갈릴 일 없고 다시는 틀릴 일 없고 다시는 여러분의 발음에 문제가 생길 일이 절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도금을 제대로 쓸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도금을 여러분한테 과제로 드릴 거거든요. 도금을 절대 의존하고 그걸 보고 읽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금을 쓸 줄은 알아야 돼, 정확하게. 자, 여러분 이거 지금 한번 해볼게요. 북부분들, 남부분들 그냥 뭐 상관없이 일단 그냥 알파벳이잖아요. 써보세요, 한번. 대충. 아, 이게 대충 이런 도금일 것 같다. 지금부터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이게 남부랑 북부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게 틀려도 여러분 이걸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내가 막 안 틀려야지? 이러지 마세요. 틀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틀리는 게 왜 좋냐면요. 틀리면 내가 틀렸기 때문에 더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보통 이게 잘 생각하면 마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잘 된 상황보다는 내가 넘어졌던 상황들을 더 많이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 얘는 자, 보여드릴게요. 북부에서는 얘를 이렇게 씁니다. 무온 안 가로 씁니다. 남부에서는 몽 앙가라고 해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Em muốn ăn gà. 제 입모양 보면서 Em muốn ăn gà. Em muốn ăn gà. 남부로는 Em muốn ăn
ghè. Em muốn ăn gà. Em muốn ăn gà라는 표현입니다. 몸은 몸을 하고 싶다. want to 몸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안 먹다라는 뜻입니다. gà는 뭐예요? 닭이에요. 그러니까 난 닭을 먹고 싶다. 뭐 치킨을 먹고 싶다. 닭을 먹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Em muốn ăn gà. Em muốn ăn gà. 이렇게. 도금에 의지를 하면 안 돼요. 이거 보실 때. 하지만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2, 3음절로 구성되어 있을 때 앞에 음은 살짝 뒤에 음에 강세를 주면서 발음한다. 혹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제 영어 공부하고 특히나 요즘 유튜브나 영상들 좋은 영상이 진짜 많아요. 저도 사실 영어를 그냥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의 발음을 제가 굳이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영상들 보니까 이제 그 영어의 발음을 잘하는 방법을 보니까 베트남어랑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어렵나 봐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토네이션 할 때 강세를 앞에 줘야 돼요. 무조건 앞에 줘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음절이 있으면 앞에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진짜 반대로 이렇게 얘가 회사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회사란 단어예요. 이건 이것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앞은 살짝 음을 하고 여기 항상 두 번째 끝에 음에 강세를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천천히 하나씩 읽으면 công ty 입 다무시고요. công ty 인데요. 자, 이거를 công ty 이렇게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công ty 저 보죠. 띠 강세가 있는 거 느껴지죠? công ty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럼 이것도 cái 하고 올라갔죠? này 이 단어는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이 두 단어. cái này 이건데 이거를 실제로 읽을 때 어쩌면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ông ty cái này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이 음절이 좀 두 개죠. 이렇게 혹은 3음절로 구성이 되었을 때 앞에 음은 살짝 뒤에 음을 강세를 주면서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한국 아까 공기空기가 아니라空khí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뒤끝에 강세를 주는 게 베트남식의 자연스러운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점점 여러분이 연습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이게 영어랑 반대예요. 영어를 혹시나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5번째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번역기나 팝하고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해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다 이게 바로바로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 있으면 제가 백날 해보라고 해도 안 하니까 지금 같이 한번 좀 해볼 건데 구글 번역기를 한번 여러분 핸드폰에 혹시 이렇게 어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켜서 베트남어와 그 다음에 한국어로 이렇게 해야 돼요. 베트남어 앞에 한국어 이렇게 뒤에다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음성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가지고 요 가이나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개나 읽어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죠. 천천히 하나씩 해볼게요. công ty 자, 나오죠? 여러분? 소리 들어올까요? công ty, 그렇죠. công ty 그쵸?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강세를 주면서 công ty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công ty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내가 발음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야. 자, 밑에 거 까이나이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처음 천천히 해보세요. 까이나이 나오죠? 이것 나오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까나이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까나이 나오죠? 이것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되면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굿잡. 이런 식으로 항상 연습하실 때는요. 천천히 한 단어씩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고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지 마음 급하게 갑자기 가나다라 이것도 못하시는 분이 갑자기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문장씩 연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문장 내가 알고 싶은 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 공부한 문장 중에 다 하지 말고 딱 한 문장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cái 이렇게 한 음씩
먼저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까이나이 단어로 연습을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문장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뉴 띠은 문장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음식 연습하시고 단어로 연습하시고 문장으로 연습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 문장만 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문장. 한 문장만 해도 돼요. 막 몰려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문장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발음의 지향점은 원어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민이라고 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người 한국, người 한국,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한국어 발음 굉장히 잘하시나요? 혹시 우리 아나운서 분들처럼 정말 틀림없이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저조차도 지금 제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나운서 분들이 말하는 그 정확한 발음,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하지 않아요. 제가 제 친구만 해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걔는 맨날 한국어 할 때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걔가. 왜냐면 말할 때 자꾸 막 이렇게 막 좀 작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발음도 이상해.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제가 맨날 발음 이상하다고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너는 어디 가서 한국어 가르치고 다니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반대로 베트남은 똑같아요. 베트남 원어민이라고 해서 발음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베트남 원어민이라고 발음이 훌륭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발음의 지향점은 아나운서 발음이에요. 다행히 뭐냐면 제 발음은 정말 아나운서급의 발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 거 영상제 베트남 분들이 보시면 베트남 사람보다 발음 더 잘한다고 하거든요. 남부 발음, 북부 발음 모두 다. 저의 발음, 아나운서 발음을 지향점으로 하시지. 선생님, 원어민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모든 원어민의 발음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최대한. 하지만 그 발음을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의 체계적인 음소리, 그 규칙에 맞는 그 발음을 따라하시려고 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사실 막 너무 공부라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이 베트남어를 이해하는데 좀 더 시간을 가진 건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한 번만 다시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특히나 이게 복습을 할 때 너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복습을 하면 이게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그냥 학습지만 한번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보시면서 그랬지 이렇게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베트남어 발음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씩 이렇게 요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한 번씩 해보시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오늘 너무너무 훌륭히 잘하신 거니까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베트남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과제도 꼭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úc mọi người một ngày vui vẻ, 좋은 하루 되세요.